애국가 1절을 말해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영효입니다. 박영효입니다. 태극기의 모서리에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하는 사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건곤감리입니다. 건곤감리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왕은 누구입니까?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극기입니다. 태극기입니다. 문상을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검정색 계열의 단정한 옷을 입습니다. 검정색 계열의 단정한 옷을 입습니다.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 등의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지 않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단투기입니다. 무단투기입니다. 탈세를 목격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애국가 1절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박영효입니다. 태극기의 모서리에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하는 사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건곤감리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문무왕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태극기입니다. 문상을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정답은 검정색 계열의 단정한 옷을 입습니다.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 등의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환경부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지 않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무단투기입니다. 탈세를 목격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정답은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해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3.1절, 현충일, 제헌절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태극기를 개항합니다. 태극기를 개항합니다. 무궁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을 말해보세요.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입니다.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애국가입니다. 애국가입니다. 태극기의 문양을 설명해 보세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습니다.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태극기의 흰 바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익태입니다. 안익태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해보세요. 정답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3.1절, 현충일, 제헌절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무궁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정답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태극기의 문양을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한민국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태극기의 흰 바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안익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왕검입니다. 태극기에 태극 문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랑과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파랑과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낙동강이 흐르다가 만나는 우리나라 남쪽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남해입니다. 남해입니다. 조의를 표하기 위해 태극기를 개양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 중부를 흐르는 강으로 서쪽 바다와 만나는 강은 무엇입니까? 한강입니다. 한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입니다. 우리나라 동쪽의 바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곳을 부르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동해입니다.
동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남해로 흐르는 강은 무엇입니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중국과의 경계를 이루는 강은 무엇입니까?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입니다. 문화, 예술 및 체육관광 등의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단군 왕검입니다. 태극기에 태극 문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파랑과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낙동강이 흐르다가 만나는 우리나라 남쪽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남해입니다. 조의를 표하기 위해 태극기를 개항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 중부를 흐르는 강으로 서쪽 바다와 만나는 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정답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입니다. 우리나라 동쪽의 바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곳을 부르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동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남해로 흐르는 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낙동강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중국과의 경계를 이루는 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압록강입니다. 문화, 예술 및 체육관광 등의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국제관광지로 한라산이 있으며 여자, 바람, 돌 이 세 가지가 많아 삼다도라고도 불리며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와 이어진 우리나라 국토를 지형적으로 일컫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태극기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는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하며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는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하며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인 상소를 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항고입니다. 항고입니다. 태어나서 60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 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합니다.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합니다. 농산, 축산, 식량 등의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라고 합니다. 장례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 오는 손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상객이라고 합니다. 문상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국제 관광지로 한라산이 있으며 여자, 바람, 돌, 이 세 가지가 많아 삼다도라고도 불리며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제주도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와 이어진 우리나라 국토를 지형적으로 일컫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반도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세종대왕입니다. 태극기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거는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하며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인 상소를 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항고입니다. 태어나서 60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 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합니다. 농산, 축산, 식량 등의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장례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 오는 손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문상객이라고 합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몽입니다. 주몽입니다. 단군 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단군신화라고 합니다. 고조선 건국에 대해 처음으로 서술한 책은 무엇인가요?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입니다. 백제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온조왕입니다. 온조왕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을 말해보세요. 10원, 다보탑, 50원, 벼, 100원, 이순신, 500원, 학, 1000원, 이황, 5000원, 이이, 만원, 세종대왕, 5만원, 신사임당입니다. 10원, 다보탑, 50원, 벼, 100원, 이순신, 500원, 학, 1000원, 이황, 5000원, 이이, 만원, 세종대왕, 5만원, 신사임당입니다. 훈민정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신라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입니다. 통일신라 이후에 다시 나라가 세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를 무슨 시대라고 하나요?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세워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는 무엇인가요? 첨성대입니다. 첨성대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삼국 중에 어느 나라인가요? 신라입니다. 신라입니다. 삼국 중에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여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백제입니다. 백제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주몽입니다. 단군 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단군 신화라고 합니다. 고조선 건국에 대해 처음으로 서술한 책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삼국유사입니다. 백제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온조왕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10원, 다보탑, 50원, 벼, 100원, 이순신, 500원, 학, 1000원, 이황, 5000원, 이이, 만원, 세종대왕, 5만원, 신사임당입니다. 훈민정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신라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박혁거세입니다. 통일신라 이후에 다시 나라가 세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를 무슨 시대라고 하나요? 정답은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에 세워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첨성대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삼국 중에 어느 나라인가요? 정답은 신라입니다. 삼국 중에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여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백제입니다.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궁예입니다. 궁예입니다. 후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조왕건입니다. 태조왕건입니다. 조선은 누가 건국했나요?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입니다. 후삼국시대를 통일한 왕건은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이 입증되었지만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독도입니다. 장영실은 해시계를 발명했는데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앙부19입니다. 앙부19입니다. 3.1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애국가입니다. 애국가입니다. 1861년 손수 제작한 목판으로 인출하여 간행한 전국지도인 대동여지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김정호입니다. 김정호입니다. 조선시대 학자로서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이입니다. 이이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상에 위치해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궁예입니다. 후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태조왕건입니다. 조선은 누가 건국했나요? 정답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후삼국시대를 통일한 왕건은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정답은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이 입증되었지만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독도입니다. 장영실은 해시계를 발명했는데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앙부1구입니다. 3.1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1861년 손수 제작한 목판으로 인출하여 간행한 전국 지도인 대동여지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김정호입니다. 조선시대 학자로서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이이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상에 위치해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울릉도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구를 크게 물리친 세 개의 대첩은 무엇입니까?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대첩입니다.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대첩입니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개혁을 시도한 왕은 누구인가요? 고종입니다. 고종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한 날은 언제인가요? 1945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는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무궁화입니다.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하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인가요?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입니다. 고종 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입니다. 중국 상하이입니다.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씩 4km의 폭을 갖는 군사활동이 금지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있는 섬 이름은 무엇인가요? 마라도입니다. 마라도입니다. 고조선의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인가요?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임진왜란 때 왜구를 크게 물리친 세 개의 대첩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대첩입니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개혁을 시도한 왕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고종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정답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한 날은 언제인가요? 정답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하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고종 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중국 상하이입니다.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씩 4km의 폭을 갖는 군사활동이 금지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비무장지대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있는 섬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마라도입니다. 고조선의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비파형 동검입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무궁화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으로 역사 속 명칭으로 우산도로 불린 곳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독도입니다. 경주시 토암산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보이면서 대표적인 석굴사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한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북쪽 끝에 있는 섬 이름은 무엇입니까?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서쪽에 있는 섬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거도입니다. 가거도입니다. 쓰레기를 종류별로 모아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입니다. 신라 불교 예술의 귀중한 유적으로 3층 석탑, 다보탑이 있는 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불국사라고 합니다. 불국사라고 합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찰청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으로 역사 속 명칭으로 우산도로 불린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독도입니다. 경주시 토암산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보이면서 대표적인 석굴사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석굴암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한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북쪽 끝에 있는 섬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백령도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서쪽에 있는 섬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가거도입니다. 쓰레기를 종류별로 모아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분리수거입니다. 신라 불교 예술의 귀중한 유적으로 3층 석탑, 다보탑이 있는 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불국사라고 합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경찰청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질병관리청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이라고 합니다. 주민 참여제도 중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불필요한 조례를 없앨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주민 발의제도입니다. 주민 발의제도입니다. 주민 참여제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시도청의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을 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기관으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국회입니다. 주민 참여제도 중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민소환제라고 합니다. 주민소환제라고 합니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법에 따라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주거나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법원입니다.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의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정치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독재주의라고 합니다. 독재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질병관리청이라고 합니다. 주민 참여제도 중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불필요한 조례를 없앨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주민 발의제도입니다. 주민 참여제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주민 참여 예산제입니다. 시도청의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을 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지방의회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기관으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국회입니다. 주민 참여제도 중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주민 소환제라고 합니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법에 따라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주거나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법원입니다.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의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정치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독재주의라고 합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는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입니다. 한강이 흐르다가 만나는 우리나라 서쪽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서해입니다. 서해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무슨 민주주의라고 합니까? 간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간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전투표라고 합니다. 사전투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은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주민 발의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불필요한 조례는 없앨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불필요한 조례는 없앨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 선거입니다. 보통 선거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훈민정음입니다. 한강이 흐르다가 만나는 우리나라 서쪽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서해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무슨 민주주의라고 합니까? 정답은 간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시장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사전투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말해보세요. 정답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제주도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주민 발의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정답은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불필요한 조례는 없앨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보통 선거입니다.